안녕하세요. 모아바의 오민정입니다. 네, 우리 2024년도 1회차 시험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2024년도 1회차 CBT 시험에는 소방설비 기사와 소방설비 산업기사 필기 전기 분야에 있어서 어떤 신유형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는지 간단하게 신유형 문제와 그리고 출제 경향 간단하게 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제1과목 소방 원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소방 원론은요, 조금 어렵다라는 평이 많이 있었는데요. 자, 이번 CBT 문제를 복원을 했을 때 관연도 기출문제에 변형된 그런 형태의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관연도에는 많이 출제되지 않았던 개념들도 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요, 역시나 모아바 사이트에 전체 보고 문제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 문제를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딱 두 문제 한번 뽑아서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이산화탄소의 삼중점에 가장 가까운 온도는? 이라고 묻습니다. 보통 이산화탄소의 물성 같은 경우 임계온도를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임계온도 31.35도씨, 요것만 외워가신 분들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요. 이번엔 삼중점이었습니다.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56.7도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가장 가까운 온도 바로 마이너스 57도씨를 골라주셨으면 정답 되겠고요. 이때 삼중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산화탄소의 고체, 액체, 기체가 모두 다 공존하는 그 지점이 되겠죠. 그때의 압력은 0.53메가파스칼, 그때의 온도는 마이너스 56.7도씨가 되겠습니다. 자, 이산화탄소의 상태도를 그려보자면 요 X축 온도가 되겠고요. Y축 압력이 되었을 때 그때 요렇게 여기가 고체, 액체, 기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때 요렇게 세 가지 고체, 액체, 기체가 모두 다 만나는 요 지점. 자, 요 지점에서의 온도 같은 경우 마이너스 56.7도씨가 되겠고요. 그때의 압력 0.53메가파스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마무리하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자, 이 문제는요, 지금 건물 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이때 실내 온도가 20도씨에서 600도씨까지 상승했다면 그때 온도 상승으로 건물 내 공기 부피는 처음에 약 몇 배 정도 팽창하는가 라고 묻습니다. 자, 부피가 처음에 비해서 도대체 얼마나 팽창해? 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자, 단서 조항 볼게요. 단, 화재로 인한 압력의 변화는 없다라고 가정을 한대요. 자, 그렇다면 이 공기를요, 우리는 이산기체라고 보았을 때, 자, 뭐 옛날에는 이랬는데 나중엔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보일-샤를의 법칙 적용하기로 했죠. 자, T1분의 P1V1은 T2분의 P2V2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압력 변화는 없다라고 했으므로 P1이나 P2나 서로 같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T1분의 V1은 T2분의 V2가 되겠고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바는 초기 부피에 비해서 뭐뭐에 비해라고 하면 분모, 나중 부피는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라는 것이 궁금한 것이죠. 몇 배가 됩니까? 라는 것이 궁금한 거니까 자, 요렇게 지금 풀어내려면 V1을 이항시키면 되겠죠. T2도 이항시켜서 좌항으로 옮겨주고요. 자, 그렇다면 T2 이항시키니까 T1분의 T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T1분의 T2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절대 온도. 자, 이때 공기와 관련한 것, 그러니까 기체와 관련한 것들을 우리가 다룰 때에는 이산기체 상태방정식, 보일-샤를의 법칙 모두 다 절대 온도로 넣습니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연력학 관련된 문제 나왔다, 혹은 공기, 기체와 관련된 것들 나왔다 라고 하면 절대 온도 넣는다는 거 그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서 자, T1 들어가도록 할게요. 20도씨로 주어졌으니까 20 플러스 273 켈빈으로 들어가고요. 분자에는 600 들어가면 되겠죠. 600 플러스 273 해서 켈빈 온도로 넣어줍니다. 자, 요걸 계산을 해내게 되면 자, 얼마가 나오냐면요.
2.98이 나옵니다. 그래서 약 3배가량 팽창합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문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제2과목 소방전기 일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 첫 번째 문제는요,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항온조의 온도 제어 방식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랍니다. 여러분들이 항온조 알고 계신 분들 있을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항온조도 모르는데 이 항온조의 온도 제어 방식이 어떤 제어냐 맞출 수가 없겠죠. 우리 해당 문제는 이 문제를 맞춘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정치 제어입니다. 정치 제어. 자, 왜냐? 첫 번째 우리 항온조가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항온조란 전열기와 온도 계정기를 조합을 해서 일정한 온도를 계속 보존해 줄 수 있는 용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도를 계속 일정하게 보존해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온조라고도 부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일정한 게 온도를 보존하네? 온도를 일정하게 보존하네? 그러면 목표값은 정해져 있겠죠. 내가 만약에 40도씨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킬 겁니다. 목표값은 40도예요. 따라서 얘가 정치 제어가 되는 것입니다. 정답은 2번의 정치 제어다. 자, 그러면 정치 제어부터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정치 제어란 목표값이 일정한 자동 제어에 적용을 하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항온조의 온도 제어. 계속 일정하게 온도를 유지할 겁니다. 두 번째, 연속 아변기의 아변 두께입니다. 그 두께를 일정하게 유지할 겁니다. 얘 나중에 변형 문제로도 출제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이어서 이제는 목표값이 시간에 따라 계속해서 변하는 제어가 추치 제어입니다. 정치 제어는 목표값이 변하지 않고 일정한 제어고요. 추치 제어는 목표값이 변하는 제어입니다. 추치 제어의 종류 4가지 암기를 했었죠. 추종, 프로그램, 비율, 시퀀스입니다. 자, 추종은 미사일 추적 장치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미사일을 계속해서 추적할 겁니다. 추종 제어입니다. 자, 프로그램 제어는요. 미리 정해진 시간 변화에 따라서 정해진 순서대로 제어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자판기와 엘리베이터 자동 제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4층 가고 싶어. 4층 누르면 4층 가죠. 내가 콜라 먹고 싶어. 콜라 누르면 콜라 떨어집니다. 그런 거예요. 자, 세 번째, 비율 제어입니다. 목표값이 서로 다른 어떤 양과 일정한 비율 관계를 가지는 제어다. 일정한 비율 관계예요. 따라서 얘의 종류 중 하나는 재료의 일정 혼합입니다. 그리고 비율 유지. 마지막 시퀀스. 이 시퀀스는 영어로 순서적으로, 순차적으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각 단계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제어가 바로 시퀀스 제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두 번째 문제도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00W의 전구에 대지간의 전압 100V를 가했습니다. 대지간의 전압 100V를 가했어요. 이때 선로의 절연 불량으로 인해서 0.2A는 누설이 되었고요. 누설되지 않은 암페어 1A의 전류는 전구 쪽으로 흘렀답니다. 자, 이때 전구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몇 와트인가요? 전력 P 어떻게 구합니까? P, 전력은 VI죠. 얘 먼저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보면 많은 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비슷하게 회로, 여러분들이 눈에 익은 회로로서 제가 다시 그려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병렬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한쪽은 전류가 누설되었습니다. 한쪽은 전구 쪽이에요. 자, 그러면 대지간의 전압 100V 가했네. 전구에도 100V 걸릴 것이고요. 누설된 쪽에도 100V가 걸릴 겁니다. 왜?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전부 다 병렬 연결입니다. 병렬 연결은 전압이 일정하죠. 전압이 그대로 걸릴 것이다. 어디에? 전구에. 자, 따라서
V 몇 볼트? 100볼트에다가 전류 1A네요. 그러면 100W가 되겠다.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어서 제3과목 소방관계법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 첫 번째 문제를 보고 저는 머리가 잠깐 띵했습니다. 왜냐면 정말 기본적인 용어의 뜻을 물어보고 있는데 근데 우리 소방본부장 모르시는 분들 없죠? 소방본부장 모르는 분들 없을 겁니다. 지금 필기 준비를 하면서. 하지만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우리 소방기본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에서 가장 먼저 제1조에 나와 있는 사항은 그 법이 왜 생겨났는지 목적입니다. 목적이 가장 먼저 제1조에 명시가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은 그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입니다. 용어의 정의가 제2조에 쫙 나열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문제는요, 소방기본법 제2조 정의에 명시가 되어져 있는 문제예요. 자, 소방본부장이란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화재, 예경진, 구구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는 된 적이 없었습니다. 과거까지는. 이번에 새롭게 출제가 되었고요. 신유형의 문제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정말 기본적인 용어의 정의이지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법에서 다룰 수 있을 만한 문제들이 출제가 될 것 같더라고요. 자, 소방본부장은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입니다. 따라서 아닌 것은요. 특례시가 되겠죠. 특례시 찝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소방 대상물, 건축물 차량, 선박 등으로서 우리 산림도 되고요. 그 밖에 인공 구조물도 됩니다. 관계지역도 알고요. 관계인, 과거에는 우리 관계인이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쵸? 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이라고 해서 소관점,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보기 4번에 생뚱맞은 사람. 자, 소방대도 많이 출제가 되었죠. 소방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무용으로 암기했습니다. 소방대장이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이 소방대장이었어요. 자, 소방기본법이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소방시설법에 명시가 되어져 있는 신유형 문제입니다. 자, 소방청장 또는 관할 소방본부장은 평가 단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가 있습니다. 신유형 문제죠. 처음 출제가 된 문제고요. 자, 이 문제 보시면 누가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가 있다고요? 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입니다. 소방서장은 안 되죠. 이렇게 신유형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 나중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어떻게 변형해서 출제가 될 것인지도 생각을 더 나아가서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평가 단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경우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에 명시가 되어져 있고요. 첫 번째, 심신장애로 우리 평가 단원이 심신장애를 입고 있대요.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가 있어요.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데 그 비위 사실이 발각된 경우 당연히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평가 단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또 마지막은요.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다른 평가 단원이 요청하는 경우가 아니라 해당 평가 단원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는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 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정답 4번. 자, 어디에 나와 있냐?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입니다. 제13조 평가 단원의 해임 해촉.
소방청장과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단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심신장애, 두 번째, 비위사실, 세 번째, 직무태만, 네 번째, 잠깐 봐주시고요. 마지막, 평가 단원 스스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어서 소방 전기 시설의 구조 및 원리 4과목인 소방 전기 구조 나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누전 경보기의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에 명시가 되어져 있는,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설비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이 아니라 화재 안전 기술 기준, 화재 안전 성능 기준 위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주시고, 그 외에 나머지는 우리 관연도에서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는지, 혹은 이런 시간에 제가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에는 얘가 중요합니다 라고 강조드린 내용들 위주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누전 경보기의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에 명시되어져 있는 우리 해당 부품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랍니다. 첫 번째, 눕혀서 끊어지는 형의 스위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위치에 복귀시키는 것을 잊지 아니하도록 알려주는 적당한 장치를 해야 된다. 자, 얘는 처음 보는 보기죠. 처음 보는 보기이지만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에 명시가 되어져 있어요.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전구는 사용 전압의 130%인 교류 전압을 20시간 연속해서 가하는 경우 선이 끊어지거나 현저한 광속의 변화, 흑화, 전류 저하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130% 교류 전압 20시간 맞습니다. 매우 지엽적인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다 암기하지 못하는 내용들입니다. 어렵게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 전압 지시 전기 계기의 최대 논금은 사용하는 회로의 전격 전압의 140% 이상 200% 이하입니다. 얘가 출제가 되었죠. 140% 이상, 200% 이하. 틀린 것은 3번이고요. 4번은 조금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출제될 가능성이 많고요. 이미 우리 과거의 관연도에도 출제가 된 적이 있죠. 주위의 밝기가 300룩스인 밝기에서 측정한 결과 3m 떨어진 위치에서 켜진 등이 확실하게 식별이 되어야 됩니다. 얘는 조금 암기해 주시면 좋은 보기입니다. 아시겠죠? 틀린 것은 3번이다. 140% 이상, 200% 이하입니다. 자, 어디에 들어가져 있냐? 누전 경보기의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이에요. 자, 누전 경보기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의 제4조를 보시면 제4조가 부품의 구조와 기능에 관해서 설명해 놓은 부분입니다. 첫 번째, 스위치는 어때야 되는지. 스위치에 라에 명시가 되어져 있죠. 보기 1번이. 자, 표시등은 어때야 되는지. 표시등 가가 바로 전구는 사용 전압의 130% 보기 2번입니다. 매우 지엽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쭉 넘어가서요. 전구에는 적당한 보호 카바 설치해야 되고 쭉쭉 발을 보겠습니다. 주위 밝기가 300룩스인 장소에서 측정했을 때 몇 미터 떨어진 위치? 3m 떨어진 위치에서 확실하게 식별이 되어야 된다. 얘는 조금 암기해 주시고요. 전압 지시 전기 계기의 최대 눈금은 그 회로의 전격 전압의 140% 이상, 200% 이하. 따라서 틀린 것은 정답 3번이죠. 다시 말하지만 정말 지엽적이고, 여러분들이 이 모든 내용,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에 명시되어져 있는 모든 내용은 암기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이고 뼈대가 되는 화재 안전 기술 기준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어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수전 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른 제2종 배전반 그리고 제2종 분전반 설치 기준으로서 틀린 것을 골라보시오. 자, 첫 번째,
외함 두께는 1mm 이상의 강판과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화성. 자, 화재에 잘 견딜 수 있는 성질이 있는 것으로 제작을 해주셔야 된다. 맞습니다. 자, 두 번째. 140도씨의 온도를 가했을 때 이상이 없는 140도가 아니라 120도씨입니다. 120도씨의 온도를 가했을 때 이상이 없는 전압계와 전류계는 외함에 노출해서 설치를 해주자. 어차피 화재에도 잘 견딜 수 있기 때문이겠죠. 자, 세 번째, 단열을 위해 열을 잘 막기 위해 배선용 불연 전용실 내에 설치를 해주셔야 되고요. 마지막, 외함은 금속관 또는 금속재 가요 전선관, 구부릴 수 있는 관이죠. 가요 전선관을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당해 접속 부분에는 단열 조치를 해주자. 예, 당연한 소리입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정답 2번에 140도씨가 아니라 120도씨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수전 설비에 화재안전 기술 기준에 명시가 되어져 있고요. 제가 해당 법을 끌고 왔습니다. 2점, 3점, 1점, 1.4, 5 다 읽어보시고 간단하게 읽어보시고요. 3.1.2 보시면 제2종 배전반과 제2종 분전반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죠. 외함은 두께 1mm 이상의 강판과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화 성능이 있어야 되고요. 120도의 온도를 가했을 때 이상이 없는 전압계와 전류계는 외함에 노출해서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0도씨 예 체크해서 추가적으로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2024년도 1회차에는 어떠한 신유형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는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 모아바 사이트에서 제가 모든 보건 문제를 조만간 업로드해 드리도록 할 테니 이 외에 무슨 문제가 출제가 되었지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모아바에서 만나도록 합시다.